이 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기로 30일 날 이제 오늘쯤인데 원래 만찬을 하기로 했단 오늘이었죠, 말이에요. 원래. 예, 네. 용산에서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인천공항에 있는 이 공항공사 건물에서 한 그 연찬회에 참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의원들 다 모이는 그 예. 자리. 예. 108명이 모여갔는데 원래는 대통령이 작년에는 그 이제 두 분이나 참석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참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갈등을 대통령부터 노정을 했다. 뭐 물론 대통령은 내가 지금 워낙 바쁘다. 장관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뭐 논의를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은 그걸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 갈등 관계가 되니까 유난 갈등이죠. 예. 이러니까 나 밥 먹으러 가기 싫어. 나 밥 안 먹을 거야. 마마 이런 식으로. 삐쳤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그러지 않아도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이잖아요. 내가 그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4월 총선 직후에 23%로 추락을 했는데 그때가 지금 똑같아요. 예. 문제는 4월 총선 이후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4, 5, 6, 7, 8, 5개월입니다. 5개월이 지났어요. 이 5개월 동안 20%대 바닥을 탈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도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국민들이 나를 보고 외면을 하느냐.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문도 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윤 대통령만 외면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부부를 외면합니다. 모두 보수에서도 예. 보수 왜 언론, 우리 진보 언론 부부를 다. 외면하냐? 아니, 예. 이번만 하더라도 예. 당장 윤 대통령 지지도가 확 떨어졌는데 그 중에는 국민의힘 당원들 안에서도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거의 7% 포인트가 빠졌네요. 국힘 지지자 중에서 지지 철회를 하는 게 그리고 보수 중에서도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5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인기보다 대통령의 예. 보통은 당의 인기보다 대통령의 인기가 높잖아요. 그래야 원래는. 되는데 이게 이제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거기다가 보수 지지자들도 계속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해서 50%가 되지 않습니다. 43%예요. 이번만 하더라도 8%포인트가 빠졌어요. 오늘 갤럽 이제 발표를 보면 예. 이걸 거의 언론들이 이게 중요시하게 보도를 안 하던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수층에서도 윤 대통령을 외면하고 있다. 아하. 그러면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용산 대통령 비서실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늘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누가 대통령 옆에 예. 3,000명을 5,000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속삭여서 예. 귀한 말을 해서 대통령이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조금도 자기 의견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가. 전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저희 방송이 전 변호사님과 나눌 대화를 쭉 개괄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부터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그 중재안 얘기하셨고 이재명 대표 거기에 대해 편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갤럽 여론조사까지 저희 이 순서대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의료개혁 문제. 예. 방금 누가 이렇게 보고를 했을까 얘기하셨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어제 의료 현장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 의료 현장 가봐라. 지금 문제 몇 가지 있지만 원활하게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현실 인식 당 내에서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달나라에 사시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예. 당장 예. 이게 내가 참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암으로 거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 또 혹은 그렇지 않고 빨리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시간을 다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있지만 그 의사들이 수술을 보조를 해줄 전공의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PA 간호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 간호법을 제정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게 능사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의사들이에요. 옆에서 같이 메스를 잡아주고 할 의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합니다. 지금 가령 그 빅5 병원에 가보면요. 요새 환자들이 없어서 조용합니다. 왜 환자들이 없느냐. 수술 일정이 다 뒤로 밀리고 진료 일정도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응급실 아니라 그 입원해 있는 환자들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가령 영국 같은 나라는 NHS 시스템, 내셔널 헬스 서비스 시스템 때문에 가령 암 수술만 하더라도 위암 수술 같은 것만 하더라도 하루에 전문의가 2번밖에 하지 않아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우리는 7, 8차례를 하는데 이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한국으로, 이스라엘로, 미국으로 갑니다. 그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빅5 병원에 가보면 유럽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의사를 찾아서 온 환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텅 비어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에 심장 수술을 지금 할 수 있는 의사는 10명이 안 된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의료 현장에 파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지 의사 수가 모자라서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요. 가령 시골에 자꾸 산부인과 의사 없다 이 난리를 치는데 시골에 개업을 할 산부인과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시골에 젊은 부부들이 살지를 않는데 예. 누가 있겠어요? 시골에 개업을 하면 밥 굶기가 다 알맞는데 이래서 이 의료 체계는 새로 어떻게 진지하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료 가령 응급 환자가 시골에 뭐 특별한 과가 없는 데서 예. 환자가 발생을 하면 어떤 체계를 어떻게 수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단지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은 의사들 숫자 늘리고 수가 조정하고 예. 이러면 모든 게 다 편해진다. 모든 게 평화로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안 보고를 참모들한테 받을 거란 말이죠. 대통령실 내부에서 혹시 참모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보기에는 의료 현장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네 이런 현장들만 노출해 준 것은 아닌지 그런 예, 보고만 올라간 것은 아닌지. 어제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응급의학과 여기에 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수가 문제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걸 조정을 하고 해야 되지만 예. 지금 과연 우리나라 응급실 체계가 제대로 좀 돌아가느냐. 가령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의 딸이 저쪽에 동해안에 가서 보고를 잘못 먹어서 갑자기 이제 보고 중독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보고도 위험하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지고 예. 아주 예를 먹었어요. 근근히 이제 의료원에 수용이 돼가지고 주사를 맞고 뭐 하고 이래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완전 말도 못할 정도로 마비가 되어 오니까 예. 얼마나 본인은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또 싣고 가는 이 택시 기사는 얼마나 더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서 119에 연락을 했는데 119에 연결을 시켜서 찾는데 병원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전 변호사님도 그 얘기를 들으신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응급체계 문제는요. 사실은 이게 복지부에 나는 조경 장관 같은 분이 어제도 인천에 가서 예. 왜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려 한 80분간 이렇게 연설을 하고 강연을 했다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아마 이 한 대표는 나 바쁜 일 있다면서 빠져버린 모양이에요. 사실 그 질문 바로 던지려고 그랬어요. 예,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원래 본인은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잠시 빠졌다. 예, 하지만 예. 용산에서는 거꾸로 파견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가지 않는 대신에 대통령의 결정은 옳다는 걸 108명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에게 설파를 하기 위해서 조규용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이주호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 수석 1명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80여 분간 그 강연을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나온 질문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의문과 다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했던 질문들은. 근데 과연 나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의료 소비자들이잖아요. 예. 이 아픈 환자들만큼 저 화가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이런 어떤 아주 중병을 선고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큼 화가 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의사들 숫자를 놓고 과연 윤 대통령이 저렇게 혼자서 고집을 피울 일인가. 가령 한동훈 대표가 자 2025년은 그렇다 치고 2026년도는 잠정 유예를 해서 일단 대화의 물꼬를 틉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받아주면 안 됩니까? 그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거는 막 거론하지 마라. 안 돼. 이거 5천 명 늘리는 것은 이미 확정된 거야.
아니 그래 사실 지금 손도 예. 될 수 없는 거야. 이런 그래, 식으로 손도 지금 이게 나오는 약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의사단체와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 승패의 관점에서 너무 이기고 지는 문제, 개혁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중간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방금 응우씨 뺑뺑이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 의료계 의견 수렴을 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료계 이런 단체도 있고 저런 단체도 있고 뭐 온갖 단체들이 있어서 해서 뭐 37분이나 이거 만나서 얘기들을 했다. 예. 그건 아니죠. 의료계에도 의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 협의회가 있고 아주 중요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그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데스크에 모여서 뭐 삼각 데스크도 좋고 원형 테이블도 좋고 이렇게 결론이 날 때까지 토론을 하면 예. 문제점이 다 나오겠죠. 지금 사실 의료계에서도 사실은 의대중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겉으로는 하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만나보면요. 아니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열려 있대요, 사실은. 저도 그 네. 많은 그 의사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일단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령 3,000명을 50명을 늘리면 교육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년에 당장. 예. 예. 가령 지금 충북의 모 대학이 뭐 한 50명 하다 200명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시설이 어디 있느냐. 그 친구들이 의과대학 졸업하면 다 인턴 레지던트 하러 다 서울로 다 올라온다. 어차피. 예. 그 시골에서 뭐 시골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교훈을 할 의사들 거의 없다. 시골에서 그 전공의를 할 사람도 거의 없다. 예. 전공의 할 시설도 없다. 이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말했지만 이 국가 의료체계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로 짜야 되는 게 아니냐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떤 전 변호사님, 요 예. 문제와 관련해서 의료 지금 공백, 어떤 데는 의료 대량 붕괴 이런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 이 질문만 왜 붕괴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중요한 중병에 걸린 환자들은요 예. 이게 대란이고 붕괴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지금 예. 치료를 못 받고 있잖아요. 예. 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다면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대안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한동훈도 이번에 뭐 여야 대표 회담 한다면서도 거기서도 아마 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실 완강하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실이 조금 물러서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대통령실이 단순히 물러난다는 것보다 귀를 열어야죠.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특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은 귀를 확 열어서 여러 가지 그 안들을 다 수렴을 해서 그걸 대통령께 요약적 내려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님 사실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다 그래도 지식을 갖고 해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다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비서들이 적어 올리는 걸 가지고 이건 아니다. 물론 그런 엉터리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 역사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나 지금 윤 대통령이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윤 대통령이 그 참모들이 그렇게 제대로 이 의견을 올리면 뭐 제대로 그걸 이해를 하고 그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는요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늘 테이블 위에 올라오거든요. 예. 그럼 본인이 그걸 고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한 번 본인이 결심을 하면 그게 뭐 최종적인 결심이라고 믿었는지 일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아니 국민에게 완전히 격정적인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 그렇게 격정적으로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대통령이 왜 우리가 거꾸로 대통령에게 물어야 될 걸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렇게 격정적으로 토론을 할까 그럴 정도로 지금 집권 여당이나 또 혹은 전문가 그룹에서 대통령과 담을 쌓느냐 대통령과 적이 되었느냐 난 그건 아닌 거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조금만 마음을 열면 모두 다 다가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게 됩니다. 그거 어떤 그 프로세스를 네.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저렇게 계속 담을 쌓을까? 대통령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완곡하게 표현하시는 거죠? 달라져야죠.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도 아셔야 됩니다. 총선 이후에 지금 만 5개월이 지나도록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면접조사예요. 네. 그러니까 엉터리 조사가 아닙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뭐 한두 분이 아니고 변함없이 30% 미만, 최하 21%, 최고 뭐 26%입니까? 뭐 29%까지 올라갔죠. 예, 맞아요. 기억나요. 예, 이러니까 30%를 못 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30%가 사실은 마지노선이에요. 그 마지노선을 뚫고 내려가서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 5개월 동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용산 대통령실에 이걸 비상시국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